안녕하세요. 주간 아스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스날 대 맨시티 리뷰입니다. 안 그래도 강한 맨시티인데 아스날은 실책으로 90초 만에 골을 먹히고 패배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걸 경기 초반 5분에서 10분 동안 따르지 않았고 상대팀이 사이드 쪽에 과부하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티어니는 케빈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의 포지셔닝 때문에 계속 안쪽으로 들어왔고 마레즈에게 측면을 쉽게 내주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티어니를 저 위치에 고정시켰고 마레즈는 롱패스를 받아 스털링에게 크로스를 올려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선발하던 선수들이 없었고 미켈이 똑똑하게 빌드업 상황에 맨투맨 마킹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스날은 지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반 10분경 자카가 티어니의 앞쪽 공간을 책임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레프트백 앞에 서는 것이 자주 보이는 장면은 아니지만 시티는 특이하고 복잡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특이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카는 계속 어깨 뒤를 확인해서 티어니가 누구를 수비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게 만들지 않았고 사카가 이번 시즌 시티의 플레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된 칸셀로에게 붙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칸셀로는 미드필더로 파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아스날은 그것을 잘 막아냈습니다. 칸셀로가 박스 안으로 패스를 하나도 보내지 못했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칸셀로가 시즌 첫 두 경기 이후 터치를 가장 낮게 한 경기였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맨마킹에 대해 한 말은 칸셀로를 두고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맨시티는 계속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은 잘 막아내야 했고 첫 10분 이후 반응은 훌륭했고 시티의 주요한 골 경로는 끊어졌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의 동기화된 움직임은 막아내기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냈지만 아스날의 선수들은 맨투맨 마킹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커버해주고 훌륭한 선수들에 맞서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파고들려고 했지만 아스날이 전술을 고치면서 티어니가 뒤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를 꽤 잘 상대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경기 중 가장 낮은 전진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아스날이 잘 막긴 했지만 시티는 다시 그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오른쪽에 과부하를 주기 위해 스톤스가 센터백에서부터 푸시해서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시티의 공격적인 포지셔닝은 아스날을 뒤로 물러나게 했고 역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테타는 팀의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을 것입니다. 경기 초반 시티의 흐름을 막은 뒤 아스날은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은 시티가 페르난지뉴를 유일한 중미로 사용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페르난지뉴는 혼자서 웨데고르드와 사카를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사카가 아래로 내려왔고 아스날은 공을 다시 뒤로 돌려보낸 뒤 반대편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페르난지뉴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었고 아스날은 사카가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칸셀로는 사카를 너무 가까이에서 막을 경우 티어니를 윙에 프리하게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카와 티어니가 칸셀로에게 결정을 해야만 하게 만들면서 맨시티의 압박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날은 용감하게 시티 선수들을 끌어내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공간을 파고들며 빌드업을 해나갔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지만 높은 곳에서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아르테타는 선수들이 보여준 캐릭터에 힘을 얻었을 겁니다. 롭홀딩은 침착한 온더볼을 보여줬고 패스하기 전 상대 선수가 붙을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선수들을 잘 찾아냈고 칸셀로는 계속해서 2명 이상의 선수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시티의 압박은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스탯상으로 아스날의 수비 서드에서 14.6개의 터치를 할 때마다 압박을 했습니다. 시티는 이번 시즌 평균 6.6개의 터치당 압박을 해왔습니다. 아스날은 시티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전반전 마지막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불행하게도 후반전 시티는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귄도아는 더 아래로 내려가며 페르난지뉴가 커버해야 하는 지역을 줄여주었고 페르난지뉴는 사카에게 집중하고 칸셀로는 티어니에게 집중하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벨레린에게 가는 패스를 압박하는 대신 귄도아는 공이 벨레린에게 갔을 때만 압박을 하면서 벨레린이 퍼스트 터치를 서두르고 아스날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아스날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시티는 57분까지 6개의 슈팅을 했고 아스날은 더 조심히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대0까지 뒤처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귄도안의 포지셔닝은 시티가 역습 대비를 더 잘하게 만들었고 아스날이 빌드업 플레이로 좋은 상황을 만들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스날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스날은 티어니 쪽에서 공간을 찾았지만 시티는 아스날의 공격진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유효 슈팅은 1개였지만 그것이 아스날이 위협을 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스날은 파이널 서드로 29개의 패스를 했고 이것은 이번 시즌 시티를 상대로 한 팀들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좋은 모습이 몇 개 있었습니다. 2개는 수치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사카가 미스끄러지면서 막혔습니다.
스탯이 다는 아닙니다. 팬들의 답답함은 당연합니다. 아스날은 마지막 10분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충분한 위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2대0으로 지더라도 1대1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경기를 돌려본 뒤 아스날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은 공격할 때 동료를 찾는 명석함 혹은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티어니는 좋은 선수지만 왼발에 주로 의존하고 공을 전진시키지 않은 장면이 있었고 위협하기엔 너무 늦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턴오버를 만들어내기 위해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하려 했지만 시티는 롱볼을 플레이하며 아스날이 공을 잡더라도 그들의 수비 진영에서 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스가 생겼을 때도 시티는 수적 열세를 만들어냈고 위협을 줄였습니다. 경기 막판 모습은 아스날이 충분히 이기려는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한 팀이 다른 한 팀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회를 못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리그 최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을 상대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는 것은 노력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초반에 만든 변화로 칸셀로를 조용하게 만들고 인상적인 빌드업과 사카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에 아스날은 결과적으로는 아쉽지만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아직 중위권이고 이번 시즌 실망스럽지만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